현재 동강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고 아동 인성교육 필요성 이제 실제에 대한 강연 같은 걸 이제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번 시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항상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박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찬열, 경례.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소개 안 해주셨죠? 전성기 선생님. 했나요? 네. 저는 이름은 전성실이고요. 예, 성실하게 살라고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을 지금 7년째 연속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저학년 하셨던 분들은 저랑 공감대가 많이 좀 통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아이들은 너무나 예쁜데 뭐 하는 부분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공감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할 것 같고요. 정말 사교육 대상으로 강의를 나와본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제가 나눔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도 좀 나와서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지금 강의 개설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눈빛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하신 건 처음이에요. 예? 맨날 애들 30명 애들 흩어진 시선 모으는데 바빴는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실 텐데 제가 언젠가 한번 모임에 갔는데 도시농업이라는 하는 모임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끼예요. 이끼인데 어떤 아이가 이걸 보더니 엄마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엄마. 벌레가 타네. 자, 이때 이 엄마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죠? 에휴, 비용신.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를 비하하는 말까지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벌레야? 이게 이끼지 마.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근데 이 엄마는 그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어머니가 원래 좀 자연주의적이고 이렇게 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이해하려는 이렇게 스타일의 어머니였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답은 중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가 약이 좀 있어야 끝까지 들으시니까. 자,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뒤에 잘 보이시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매년 숙제가 있죠. 커서 뭐가 될래? 아이는 만화가 되고 싶지만 엄마는 외교관이나 의사나 판사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삶의 희망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영어 교육이 들어가는 10살이 됐어요. 한글도 이렇게 틀리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갑니다. 부모님도 영어 있나요? 그때 아이는 이제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교원은 이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끝까지 완전 학습 될 때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죠. 낭비라는 말을 그냥 다 없애버려요.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은 들어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이 대못을 빼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대못을 박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단선적인 구조의 사회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중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면요?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면요? 직장 들어가야 되죠.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혼 준비해야 되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애 키워야죠. 애 크고 나면 결혼시켜야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우리 죽기 위해 사는 건가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길대로 안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낙오자, 루저, 그죠? 88만 원 세대가 요즘 그렇잖아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위에서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평균 연령이 60살일 때 그래프예요. 보시면 10살까지 놉니다. 그죠? 한 3학년까지 놀아요. 열심히. 4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해요. 그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한 20년 공부합니다. 남자 기준으로. 한 30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취업을 하죠. 그리고서 한 25년, 5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어라.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하죠? 백수생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죠? 5년 정도 노는데 괜찮잖아요. 그죠? 난 25년 일했는데. 자, 근데 이게 평균 연령이 80살이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노는 게 줄었어요. 유치원 가면서부터 못 놀아요, 이제. 공감하시죠? 저희 애가 막내가 지금 내년에 유치원을 가는데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년 공부해요. 그죠? 5년 늘었어요. 그리고 25년을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25년 일하기 위해서 25년을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낭비니까. 근데 25년 끝났습니다.
몇 년 남았죠? 25년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국가도 걱정을 안 하고요. 근데 이미 유럽은요, 이게 다 돼 있어요. 걔네는 100세 기준으로 복지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55세, 여기는 좀 55세 넘어가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애들한테 다 단물 다 빼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 기다려요? 연금 65세부터 나오는데? 그죠? 답답한 일이죠.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이게 2030년이 되면 평균 연령이 100살이 됩니다. 100살. 반을 백수해야 돼요. 준비해 놓은 거 있으세요? 뭐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아이들하고 같이 늙어가죠. 아이들을 잡는 기간은 딱 13년입니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후에 70년 동안 아이랑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할 것인가? 그럼 무엇을 위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가 공교육에 있지만 공교육 굉장히 반성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교원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인성교육을 할 거냐예요. 그냥 단지 이것도 교원의 마케팅 차원에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하다는 걸 느껴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바래서 하는 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당장 여기 계신 분들부터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20년 뒤에는 백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싼 거, 양 많은 거 샀어요. 예? 옷도 싼 거 사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많이 버는 걸 원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웰빙에 좀 꽂힙니다. 그래서 내 몸에 좋은 걸 사기 시작해요. 약간 좀 비싸더라도. 자,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뭘 사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사죠. 탐앤탐스라든가. 그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을 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현재 대세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행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익 광고인데 최근에 나온 거죠. 혹시 이걸 보시고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막 화가 나거나.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 광고입니다. 국가에서 자기네 행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무엇을 홍보하려고 했을까요? 기회를 공정, 평등하게 줬다 우리는. 그럼 그 기회를 못 살린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못하면 네 책임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게 국가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방자는 행복하면 안 되나요? 방자는. 꼭 사법고시 통과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럼 교원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럼 교사하는 전 뭐예요? 불행한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법고시에 통과한 누군가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공을 해야지 행복한 건가 아니면 내가 행복한 게 성공한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교원에서 왜 지금 교사하십니까? 성공하려고? 그래서 막 올라가요. 여기도 승진이 있죠. 올라가서
탑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미 가족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그 성공이 과연 행복인가?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내가 가족들하고 행복한 게 성공인 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나눔교육 제가 하러 다니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불만족스러운 게 많지만 집사람은 그죠? 왜냐면 집에 갈 시간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애들도 늦둥이도 하나 나왔는데 집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지금 집에 있거든요. 과연 뭐가 행복한 건가?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걔가 문제 하나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수업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부장님 지시를 안 나가시나? 그러니까 예전에 나가셨을 때 보시면, 문제가 있는 애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뭘 내렸냐면,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를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자존감이더라고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어요. 저도 이제 학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힘든 아이들한테 가서 나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 교육 처음 나가면 첫 질문이 100% 이겁니다. 선생님, 수업 끝나고 뭐 주실 거예요? 수업 끝나고 뭐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럼 대부분 주거든요, 뭘. 초코파이 하나라도 주거든요. 걔네들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좋은 걸 주면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안 주면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겠어. 이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준다고. 왜냐면 수업이 재밌으면 따라오라는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점점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돈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욕 많이 하는 애들 있죠. 욕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학년을 오래 해보니까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집에서 욕을 많이 들은 애들이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욕을 들으면 엄마한테 들으면 내가 못하거든요. 근데 학교의 애들은 내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욕을 하는 거예요. 쟤한테 욕 듣기 전에. 때린 애들은 뭐냐면 먼저 맞기 전에 내가 때리는 거예요. 정말 애들 보면요. 사소한 오해가 많아요. 그게 쌓입니다. 1년 동안. 그게 2학년 가면 더 쌓이고 3학년 가면 더 쌓이고. 근데 사실 물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얘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친 건데 얘는 느낌이 뭐냐면 엄마한테 맨날 맞았으니까 얘가 때린 걸 일부러 때린 거라고 단정을 짓고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와 100점 맞았어? 정말 짱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칭찬하죠. 와 휴지 주셨어? 이야 너 인성 최고다. 휴지 하나 주었는데.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요. 아 공부를 잘하면 짱이 되는구나. 짱이 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겠구나. 이게 계속 하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뭐야? 짱이 아니네. 그죠? 근데 자기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예요? 난 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냥 자포자기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을 굉장히 죽이는 말들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모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저희가 미국 엄마들하고 한국의 엄마들하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아이가 단어를 이제 퍼즐을 맞추는 실험을 했는데
미국의 엄마들은 거진 그냥 지켜만 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비슷해. 이런 정도의 코멘트만 해주고요. 한국의 엄마들은 야 그거 옆으로 그래 그거. 그러다 결국 맞추면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봐요.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세요? 뒤에 후자에 보통 해당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참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면 엄마한테 판사인데 다 신문을 한다며요. 잠깐 휴정을 하고 나가서 전화를 해요. 엄마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판결해야 돼? 판사가 진짜 신문에 나는 일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80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엄마 나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런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치원 애들도 교육을 하시나요? 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집 엄마랑 그 아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8살 이전에 형성이 돼서 학교로 옵니다. 그 전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어요. 보통은 문장만 하고 싸우잖아요. 안 들리게. 근데 우연히 들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처음 할까요? 네, 대부분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나 때문에 싸우나? 근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는 누구랑 살아야 될까? 왜 둘은 헤어질 것 같으니까. 선물을 잘 사주는 아빠랑 살아야 되나? 아니면 밥을 주는 엄마랑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한대요. 근데 더 나아가면 아예 나는 언제 버려질까? 이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학교에 오면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되냐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저 아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부모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학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랑 조금만 사이가 틀어져도 친구들을 부정을 해요. 그냥 바로 이거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절교. 아시는 분은 안 아시는구나. 이거의 절교예요. 별일도 아닌데. 왜냐하면 쟤한테 내가 버림받기 싫어.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야단만 치죠. 그러니까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교육 나가셨을 때 캐치해가지고 질문만 던져줘도요, 얘네들은 엄마처럼 따라요. 동영상을 계속 중계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먼저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잘 하는 아이에 대한 대책 제일 좋은 거는 혼을 안 내는 거예요. 혼을 안 내면요 거짓말 안 해요. 잃는 아이들 혼 안 내면 안 잃어요. 절대 안 잃어요. 제가 올해 1년 동안 실험을 했었거든요. 올해 제 목표가 뭐였냐면 너희들을 존중하겠다. 실천사항 1. 절대 소리 지르지 않겠다. 두 번째, 절대 화내지 않겠다. 세 번째, 절대 혼내지 않겠다. 다 지켰을까요? 세 번째는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5월과 6월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걸 통해서 싸움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식교실이라 1학년 애들 앞에 있고 제가 2학년이라 1년을 봤던 애들이거든요. 엄청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1반, 2반은 무지하게 싸워요. 근데 우리 반은 엄청 안 싸워요.
예,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일 심한 애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그 아이한테 맞지 않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걔랑 절대 안 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3월에는 쉬는 시간마다 옵니다. 왜? 고발당해서. 끌려와요. 그냥 진짜로. 근데 이 아이가 4월 됐을 때는 4번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5월에는 2번. 6월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싸움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싸우느냐? 제가 혼낸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좀 했을 때 본인이 혼났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다음 날은 반드시 싸워요. 제가 일부러 실험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이런가?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르는 거는 3월에 바로 없어졌고요. 안 일러요. 왜냐면 일러만 안 온다니까. 뭐하러 일러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걔네들 어떻게 지도합니까? 저는 계속 들어줬어요. 계속 듣고 계속 상황극 해줬어요. 네가 왜 화가 났는지 계속 질문만 했어요. 네가 왜 화가 났니? 얘가 때렸어요. 그럼 너는 왜 때렸니? 지나가다 툭 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자. 역할극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것만 계속 했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무슨 그 역할을 제가 해주려고 했냐면 나는 너를 네가 교실에 들어온 이상 나는 너를 보호해준다. 보호자라는 느낌만을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변하더라고요. 이걸 부모들이 잘 못해요. 자꾸 특히 직장맘들은 못하는 게 뭐냐면 집에 가면 얼마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꾸 안 좋은 점만 보여요. 그걸 내가 얼마 못 있으니까 자꾸 고쳐주려고 해요. 아이가 원하는 건 뭐죠? 엄마랑 얘기하고 노는 건데 자꾸 와서 잔소리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덕성이 일단 낮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혼나기 싫으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아요. 실수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의 저는 출발점이 여기라고 보거든요. 실수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면요.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것 같으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들 시험 끝나면 보통 뭐 하죠? 점수 물어요. 점수. 친구들 점수. 지점수는 안 봐요. 친구들 점수.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못 봤지만 평균이 몇 점이래. 난 그래도 괜찮게 한 거야. 이런 핑계를 대려고. 저희 아들이 주로 쓰는 방법. 지금 중1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합니다. 선생님 오셔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원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이 선생님이 일단 옷부터 봅니다. 이 선생님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자기네보다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오면은 일단 깔봐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기준은 뭐냐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재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외적 재능, 그러니까 외적 환경에 대한 자신감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도 되게 웃깁니다. 2학년 아이들이 야, 너네 집 차 뭐야? 지차도 아닌데. 심지어 야, 너네 집 몇 평이야? 이런 걸 물어봐요. 초등학교 애들이. 정말 기겁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걔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줄 수 있을까? 자존감을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자존감하고요, 자아 효능감을 구별하게만 해줘도 돼요. 자존감은 뭐냐면 변함없는 자기 존중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랑 헷갈리냐면 자아 존중감이랑 헷갈려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반 애들 중에 요즘 영어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 교육,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만 못하는 건데 다른 것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자존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100개인데 영어 1개 못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99개 포기할 거냐? 그럼 애들이 조금 이게 좀 씩 웃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말고도 잘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완전학습 시키실 때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못 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학습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 100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100점이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100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해주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지 내가 못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살려주자. 제가 이제 그저께 상담한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가 몇 주 전부터 손톱을 물어뜯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려고 또 물어뜯으면 열대야. 극약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쳐질까요? 아니죠. 아이의 단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기보다요. 아이가 하루 지나고 일주일 동안 원래는 10개를 다 뜯었는데 2개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개가 남았구나. 노력을 했구나. 다음 주는 4개가 남고요. 그 다음 8개 남아요. 자, 우리 받아쓰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받아쓰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교원이니까 교원이라는 걸 썼을 때 만약에 교웬이로 썼어요. 그럼 이게 빵점일까요? 한 50점일까요? 예,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빵점 처리하잖아요. 그럼 빵점 처리를 하면 제로 베이스에 가요. 그러면 100을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50점을 주면 어떻게 되죠? 50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살려주면 이 아이의 단점이 장점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이게 3시간 코스인데 지금 다 줄여서 지금 다 뺐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협력하게 해주면 자꾸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했었잖아요. 놀이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놀이를 요즘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숨어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해줘도 사실은 애들은 50점, 60점, 70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저는 우선이 아니고요. 자존감만 먼저 살려줘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조급하니까 참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이 안 나오려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자. 아이들이.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요. 잘하는 건 타인의 기준이에요. 좋아하는 건 본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실수할까봐 항상 두렵지만 좋아하는 건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1등 하는 애들이 더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100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될까봐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자살하는 애들 보면 못하는 애가 자살하진 않아요. 그죠? 정말 잘하는데 어쩌다 실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자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걔는 그 순간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렸구나. 자, 아까 이제 퀴즈 냈었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잖아요. 몰라서. 이 엄마가 저는 이 정도 답을 생각했었어요. 그래? 벌레가 크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는 아예 그 벌레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엄마, 벌레가 파래. 그래? 그럼 걔는 무슨 벌레일까? 아예 벌레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벌레라고 생각을 해놓고요. 그러고서 대화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이 벌레는 뭐 하는 벌레인 것 같아. 아이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선생님들도 이런 자존감을 좀 세워주면서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죠. 네.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나중에 적골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여선생님들이 보시면 많이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들 많이 나시죠? 이 태어났을 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거냐, 그리고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악마같이. 자,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 마음속에 있던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아이가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이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요.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우선입니다. 제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자존감하고 자아 효능감을 먼저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자기 아이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이너서클 나오지 않게 인정해 주시고 실수 인정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오픈돼서 달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올해 쓴 책입니다. 광고 타임.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계속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